안녕하세요. 허니뮤트의 홍진우입니다. 칸쿤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회사의 그 칸쿤 컨텐츠가 너무 예전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뷰가 계속 올라가길래 보시는 분들이 너무 잘못된 정보나 오래된 정보를 보시면서 이 정보가 맞나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저희가 업데이트를 좀 하고자 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우선 칸쿤 가는 길이 이제 하반기부터는 조금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미국을 경유해서 반드시 가셨어야 됐어요. 그래서 뉴욕이라든지 LA나 라스베가스 이런 관광지들이 겸해지면서 조금 더 사실 뭐 좋은 점은 경험이 많아지는 거지만 안 좋은 점은 예산대가 그만큼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접근하는 게 좀 어려웠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8월 달부터 에어로멕시코가 다시 취항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멕시코시티까지 직항으로 가시고 거기서 1회 경유로 칸쿤까지 들어가서 노선을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미국 경유와는 이제 우리 국적기들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인 금액으로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희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에어로멕시코를 이용해서 멕시코를 경유하는 노선도 있겠지만 새롭게 좀 발굴하고 있는 곳은 캐나다 경유입니다. 주로 이용하게 될 항공사는 에어 캐나다가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토론토와 밴쿠버 쪽으로 직항이 있기 때문에 동쪽과 서쪽 그리고 이 센터에 있는 밴프라고 하는 로키 산맥 쪽까지 아울러서 칸쿤을 엮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도깨비 드라마 아시죠? 너무 옛날인가요? 도깨비를 촬영했었던 그 배경이 퀘벡이라는 도시예요. 근데 그 퀘벡이라는 도시가 단풍이 많을 것 같고 너무 아름다운 도시일 것 같고 이런 느낌의 좀 감성이 있는 곳이거든요. 토론토 쪽과 그리고 나이아가라까지 엮어서 저희가 상품을 만들고 있고, 그 동부 쪽과 칸쿤을 연계해서 아무래도 남들하고는 조금 다른 패턴의 칸쿤을 느끼기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밴쿠버 쪽, 서쪽 끝이죠. 다양한 도시의 느낌과 쇼핑이라든지 거기에 또 빅토리아라고 해서 예쁜 섬도 있어요. 그쪽까지 아울러서 관광하실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 드릴 예정이고, 또 센터에 있는 로키 쪽 같은 경우는 캘거리라고 하는 시티를 저희가 거점으로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캘거리에서 밴프라고 하는 로키 산맥 줄기 아래까지 들어가셔서 거기서 예쁜 빌리지 형태의 그 도시도 감상하시고, 또 겨울에는 스키라든지 보드 같은 이색적인 체험도 하시고, 그리고 트레킹도 하시고, 예쁜 에메랄드빛 호수 나오는 그런 것들도 감상하실 수 있는 것들로 한번 구성을 해볼 예정이라서, 막연하게 칸쿤이라는 지역이 휴양지고 조금 지루하지 않을까? 너무 일정이 길어지면 또 칸쿤에 그만큼 또 투자하는 비용이 너무 많아지니까 예산이 너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캐나다 쪽으로 조금 분산을 시켜 보려고 하고 있어요. 또 미국이 너무 대중적이니까. 그래서 이 상품은 저희가 아무래도 허니뮤트 단독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또 좋은 상품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지만 요즘에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건 느끼는데, 그 변화는 뭐냐면 스칼렛 아르떼예요. 여러분들 스칼렛 아르떼 많이 찾으시죠? 또 워낙 뭐 답정너처럼 칸쿤 가시는 분들이 스칼렛 아르떼요 라고 문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도 그만큼의 상품을 구성을 해놓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한 번이라도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히나 스칼렛 아르떼와 조금 더 여유 있는 컨셉의 리조트를 겸해서 갔다 오신 분들은 확실히 느낄 차이점인데, 정말 좋지만 너무 사람도 많고 또 투숙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레스토랑이 그만큼 좀 한정적이라서 오히려 스칼렛 아르떼가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는 막 계속 인상되고 있는 금액과는 조금 상반되게 만족도가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요즘 트렌드는 새롭게 오픈하고 있는 리조트들로 조금씩 눈이 돌아가고 있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크릿 모체라든지 시크릿 이슬라 무에레스라고 하는 그 호텔이라든지 뭐 시크릿 똘룸이라든지 이렇게 신규로 오픈하고 있는 호텔들이 굉장히 많고, 그 호텔에다가 전통적으로 대형 리조트로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TRS 계열의 코랄이라든지 유카탄 같은 호텔들도 현재 인기가 좀 많습니다. 너무 스칼렛 아르테로 국한 짓지 마시고 조금 더 폭 넓게. 그러니까 스칼렛 아르테가 거의 1박에 여러분들 900불, 1000불대 나와요.
사실 객실을 좋아서 선택하는 컨셉은 아니기 때문에 좀 우리 허니문에는 객실이 좀 좋았으면 좋겠고 리조트가 조금 더 조용했으면 좋겠고 성인 전용을 찾고 있고 뭔가 이런 니즈들을 좀 반영하셔서 눈을 한번 돌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것 같아요. 세븐존이라고 불리는 호텔존이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차량으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내려오면 리베아 마야라고 하는 지역이 또 나와요. 그쪽 지역으로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가고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부산으로 따졌을 때 해운대 근처에 호텔들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정된 땅에 뭔가 대형 리조트가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존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호텔이 너무 많고 리조트가 이미 쫙 즐비하기 때문에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간 지역에 대형 리조트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TRS 유카탄이라는 호텔도 리베아 마야 지역에 있고 또 스칼렛 아르떼도 리베아 마야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대형 리조트들이 고객분들이 찾으시는 니즈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호텔존보다는 리베아 마야라는 지역에 좀 더 인기가 많은 것 같고 최근에 오픈해서 굉장히 큰 반응을 얻고 있는 시크릿 모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 호텔은 부지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이 모체 안에서도 이 동이 좀 나눠져요. 일반 동이 있고요. 그리고 프리퍼드 동이 있고요. 또 높은 등급이 임프레션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프리퍼드 쪽 오션뷰 요청이 좀 있으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레스토랑을 더 쓸 수 있고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어지는 호텔 레벨에 시그니처 트로피칼 주니어 스윗 객실이 거의 금액이 동일하다 보니까 저희 손님들은 아무래도 시크릿 모체를 찾으시면 임프레션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등급의 객실을 좀 더 합리적으로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프레션 쪽을 한번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똘룸이라고 하는 유적지가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에 시크릿 똘룸이라고 하는 리조트가 또 오픈을 했습니다. 거긴 좀 특이한 게 뭔가 대형 세노테 느낌이 나는 수영장을 3개를 합쳐놓은 느낌의 건축물로 되게 독특한 느낌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각 동마다 세노테 느낌이 나는 수영장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객실 안의 분위기도 굉장히 뭐랄까요, 정글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컨셉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칸쿤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감성의 리조트로 굉장히 또 문의가 많은 호텔입니다. 또 예전부터 저희가 판매를 많이 했던 팬데믹 전부터 오픈하고 나서 쭉 판매를 해왔었던 TRS 유카탄이라는 호텔도 또 리베아 마야 지역에서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호텔이긴 하거든요. 항상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영장을 가지고 있는 리조트다라는 것도 막 선정이 되고 그 호텔에 뭐 저랑 조금 그래도 연결이 되어 있는 세븐 이다혜 씨가 또 작년에 다녀오셨거든요. 저를 통해서 허니문을 갔다 오고 나서 또 칸쿤 여행을 준비하신다고 해서 또 제가 좀 준비를 해드렸었는데 또 워낙 만족하셨고 또 그 리조트에 가셨을 때 아무래도 좀 넓은 부대시설과 다양한 레스토랑들을 더 폭넓게 이용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을 하실 정도로 좀 더 이 리조트에 대한 만족도가 좀 높았던 곳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신규로 오픈한 곳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좋지만 이미 오픈되어 있는 곳들 또 완성도 있는 서비스라 숙련된 직원들을 또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리조트로서는 TRS 유카탄도 추천을 드릴 만합니다. 그리고 리베아 마야 지역 쪽 같은 경우는 이미 인프라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 인프라라는 거는 뭐 도시관광지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익스커션 포인트들과 굉장히 근접해 있거든요. 뭐 스칼렛이라든지 스플로르라든지 그리고 뭐 세라를 이동하시는 것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야문명 유적지인 똘룸이라든지 이런 곳들과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뭔가 투어라든지 액티비티를 같이 겸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호텔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 사실 호텔존이 제가 전에 언급했었을 때보다 훨씬 더 비중이 낮아졌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그 사이 변화된 트렌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칸쿤을 가시는 이유가 올 인클루시브라고 하는 리조트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호캉스 개념이 크단 말이에요. 물론 액티비티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렇다 보니 조금 더 넓은 부지에 다양한 레스토랑을 느낄 수 있는 리조트형 호텔들의 선택이 더 활발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호텔존 쪽의 문의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3시간이면 칸쿤을 갈 수 있어. 그래서 뭐 다음에 또 오면 되지. 이런 마인드라면 실제로 호텔존에 투숙을 하시면서 여러 지역들을 방문해 보는 것도 하나의 어떤 여행 패턴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겠지만, 저희는 정말 큰 맘을 먹고 가야 되는 여행지잖아요. 20시간이 넘게 가야 되는 여행지이기 때문에 기왕 간 김에 조금 더 넓고 좋고 수영장이 많고 레스토랑도 다양한 곳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호텔존에 대한 비중이 좀 줄어들었어요. 호텔존을 겸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우리는 올인을 가야 돼 라고 선택하시는 분들은 뭐 전통적으로 시크릿 더바인 너무 많이 가시고, 또 하얏트 지바 같은 것도 많이들 찾으시는데, 개인적으로 하얏트 지바는 너무 비싸진 것 같아요. 전 여기는 정말 왜 이 값을 주고 가야 되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금액이 너무 비싸져서 가성비가 좀 많이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저희는 호텔존은 그냥 가볍게 한번 느낌을 좀 보고 싶어서요 라고 생각하시면 뭐 캐노피 힐튼이라든지 저희가 판매하는 곳 중에 인터컨티넨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식사가 슬림하게 포함되어 있는 리조트를 선택하셔서 가볍게 느낌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신 것 같고, 거기서 조금 세이브하신 금액을 차라리 모체나 임프레션 같은 좀 고가의 호텔들에 팍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만족도가 좋지 않을까요? 일단은 칸쿤 문의를 요즘 좀 받아보면 어쨌든 박수가 6박 이상이에요. 뭐 예를 들어 예전에는 뭐 뉴욕 2박에 칸쿤 4박이요 이런 분들 계셨었는데 지금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 멀리까지 갔는데 4박이 말이 안 되죠. 6박 정도 구성하는 게 보통이긴 하거든요. 가장 많이 구성하시는 패턴은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리조트형의 대형 리조트들을 뒤에 3박 정도는 필수적으로 넣고 싶어 하세요. 뭐 답정너처럼 해서 제가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라고 얘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많은 수요가 있는 스칼렛 아르테라든지 TRS 유카탄이라든지 시크릿 모체, 그리고 시크릿 모체 안에 임프레션, 시크릿 똘룸, 이런 호텔들을 뒤에 3박을 배치하셔서 조금 더 호화스럽게 놀고요. 앞에 3박은 지금 보면 호텔존 쪽을 150불이나 200불 정도로 충당할 수 있는 호텔들로 설계를 하셔서 그때는 외부 일정을 잡으시면서 투어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칸쿤은 특이한 점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우리가 워터파크를 가면 팔찌 하나 차고 거기다 3만 원 충전해서 다니면서 떡볶이 사 먹고 추러스 사 먹고 결제하고 다니셔야 되잖아요. 근데 칸쿤은 익스커션을 하러 가는 곳에 들어가면 거기서도 올인크루시브거든요. 그러니까 음료라든지 가벼운 주류라든지 식사 부분들이 이 테마파크 안에서도 무료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굳이 중석식까지 포함되어 있는 올 인클루시브 리조트가 우리가 외부 일정을 소화하는 날까지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조식만 포함된 호텔로 설계를 하시고 나머지 일정들은 외부 동선을 잡으셔서 조금 더 슬림하게 금액대를 가져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그렇게 설계하시는데 그 설계하는 호텔의 위치가 호텔 존이냐 플레야 델 카르멘이라고 하는 5번가 지역이냐, 이게 관건이에요. 가장 상단 하얏트 지바가 위치하고 있는 호텔 존 상단으로 올라가면 나름의 도심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까르푸라든지 코코봉고라든지 이런 클럽들도 위치하고 있는 것에 도보 여행이 좀 어느 정도 가능하긴 한데, 저도 방문을 해봤지만 사실 그 정도까지 뭔가 감성이 있진 않아요. 그냥 도로 큰 거 하나 있고 그냥 마트 하나 있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좀 시선을 돌리시는 데가 플레야 델 카르멘 5번가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방콕의 카오산 로드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드는 배낭여행객도 있고 또 조금 슬림하게 예산을 잡고 움직이시는 칸쿤 여행객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로컬 레스토랑이라든지 기념품 샵이라든지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즐비하게 한 도로를 쫙 들어차 있어요. 구경하는 재미가 있고요. 코즈멜 섬이라고 하는 큰 섬 하나가 이 바다 건너편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파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 오본가 앞쪽은 조금 더 잔잔한 바다들을 가지고 있는 비치이기 때문에 비치가에 누워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선택을 하시는 조식 포함 호텔들의 대표적인 호텔이 더 파이브 다운타운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어요. 그 호텔로 설계하시고 뒤에 나머지는 조금 더 호화로운 호캉스 느낌의 리조트를 설계하시는 이런 패턴을 많이 가시는 것 같고요. 3박 3박이 하나의 어떤 정답이라면 여기에 내가 호캉스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투어를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이 앞뒤에 대한 비중은 줄이시고 늘리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두 분의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칸쿤의 상품의 경우는 어쨌든 예산대가 좀 높으니까 좀 신뢰할 수 있는 여행사를 선택하는 건 당연히 필수인 거 아시죠?
네. 그리고 칸쿤은 어쨌든 로컬 문화가 베이직하게 들어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사실 멕시코란 지역 자체가 뭐 정말 완벽한 치안을 자랑하는 곳은 아니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여행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편안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혹시라도 현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응대를 해줄 수 있는 여행사가 좋은 여행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는 맨투맨으로 카톡을 다 트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편하실 거고요. 그리고 상품 구성에 대한 부분도 그냥 단조롭게 제 친구가 여길 갔다 왔는데 여기하고 얘가 좋대요. 전 여기로 전적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내 취향에는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니즈를 들어보고 잘 맞는 호텔을 찾아드리는 역할을 좀 하는 상담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 호텔보다는 이렇게 갔을 때 좀 더 좋은 프로모션이 있어요 라든지 원하시는 컨셉에 맞는 것들, 예산에 맞는 것들을 찾아봐 드릴게요. 그런 부분들을 믿고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